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구독자 50만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능 기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알차고 유익한 ETF 투자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만 보셔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TF 투자 총정리에서 다뤄볼 종목은요, ISA, 연금저축, IRP 등 모든 절세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인데요. 요즘 커버도콜이다, 월배당이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죠. 한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말고 함께 본질을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을 보겠습니다. 내 친구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주저없이 저는 S&P 500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야 시장의 움직임을 알고 그 속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씩 알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이 S&P 500을 나타내는 섹터들입니다. 11개의 섹터가 있고 그 안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기술주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를 보면 비자랑 JP모건이 있듯이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을 안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500개의 기업을 한 번에 모아놓은 ETF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우량한 기업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 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애플, 마소, 엔비디아입니다. 6.9에서 5.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시총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개의 기업을 다 더하고 나면 33.8%니까 3분의 1이 10개의 기업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말고도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일라일릴리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P 500 중에서 탑 10을 보고 나니까 10개의 기업에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한 게 탑 10, 탑 7 이런 ETF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과연 괜찮은 투자일까요?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S&P 500의 탑 10을 가지고 왔습니다. 봤더니 2010년도부터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커졌죠. 2020년도까지 10년 넘게 탑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보면 전혀 다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죠. 1980년부터 1990년 10년 동안 IBM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도 그 밑에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10년 이상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애플이 잘 나가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계속 잘 나갈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면 1980년도에는 IBM의 비중이 컸지만 현재는 애플의 비중이 큰 게 이 ETF에 투자하는 큰 장점입니다. 시총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우리의 투자 비중도 바뀌게 되는 거죠. 알아서 자산 배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 매도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1년 투자하면 밑으로 하락하는 해가 꽤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5년 투자하면 꽤 많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복리로 작용돼서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 5년 아니라 10년, 20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P 500에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빨간색이 거의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12.6%나 됩니다.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복리 효과를 누리다 보면 우리의 자산은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샀다가 내년에 팔고 이렇게 경기 침체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보고 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1년 차트랑 똑같이 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수익이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마이너스를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20년 투자한 걸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누려야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10년차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서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40세고 연금저축으로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20년 차에 우리의 원금은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8억 4천만 원이 되죠. 이걸 다 더하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20년 동안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빨간색 구간이 8억 4천만 원 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냐, 그거에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겁니다. 절세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된 S&P 500을 살펴보면요, 17개라 나오는데요. 이 중에 과연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 선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자산까지 모두 다 원화자산으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는 절세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는 모두 다 달러 노출 상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H가 붙은 걸 다 제외하고 나면 10개가 남게 되는데요. 이 10개 중에서도 두 가지를 더 빼보겠습니다. 저는 TR 상품이랑 동일 가족 방식을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TR 방식은 배당금을 제가 직접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일반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의 배당금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100만원대부터 타 쓰고 싶은데 TR 상품은 그렇게 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되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일 가족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S&P 500의 시총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투자한다면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빼고 나면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 ETF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8개 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같다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 비용인데요. 총 비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총 보수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개 수수료를 더해야지 전체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걸 계산해 봤더니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위에 있는 4개랑 아래에 있는 4개인데요. 아래에 있는 4개를 보면 0.3에서 0.8% 꽤 높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있는 0.15에서 0.21%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데 라이즈 미국 S&P 500이 0.15%라 0.03% 더 저렴하죠. 이걸 갈아타려고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봤더니 한 칸의 무게가 0.03%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잘못 사고 잘못 팔면은 1년치 수수료를 한 번에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굳이 그렇게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언제든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무조건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이 4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나스닥 100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은 나스닥 거래소, 왼쪽은 뉴욕 거래소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다 있죠. 5개를 더하면 엄청난 시총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 거래소에 있는 5개의 기업을 더하면 시총이 상당히 작죠. 비자, 일라이릴리, TSMC, 버크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한다는 거는 구글을 포함해서 엔비디아, 마소, 애플 등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죠. 내가 좀 성장형 사고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에 더 맞는 선택이 될 겁니다. 나스닥 100의 현재 탑10 기업을 보면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9.1에서 7.2%나 됩니다. 그런데 S&P 500보다 비중이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는 100개 기업 중에 3개고 S&P 500은 500개 기업 중에 3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0개 기업을 다 더했더니 49.6%나 되는데요. 100개 기업 중에서 이 10개 기업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이 10개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 100이 함께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알파벳 A랑 C가 있는데요. 알파벳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5.2%죠. 그래서 4위에 메타가 있는데 원래 4위는 구글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S&P 500이랑 나스닥 100 함께 투자해도 될까 이거겠죠. 중복되는 기업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나스닥 100, 100개의 기업 중에서 86개나 중복이 일어납니다. 중복률만 보면 같이 투자하면 안 되겠다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는 S&P 500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그랬을 때 나스닥 100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스닥 100을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S&P 500을 담기도 하죠. 이렇게 중복되는 걸 알고 투자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플의 비중이 지금 9.1%가 아니라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6%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요, S&P 500은 12%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100은 10% 올랐습니다. 중복률이 86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진폭이 파란색이 더 높고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백이 더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7월까지만 해도 나스닥백이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백이 변동성이 크면서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빅테크 기업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유망한 기업들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나스닥백의 유망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을 크게 맞은 기업도 있고 변동폭이 컸지만 주가 상승이 높았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백에서 좋은 기업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나스닥백의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9.7% 상승한 상태고 1년 동안에는 21% 큰 폭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최근 1년이 시세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5년 10년 넘어갈수록 수익률이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데요, 10년 평균 수익률은 17.8%입니다.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나스닥백입니다. 10년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서 나스닥백에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0년 차의 원금은 2억 4천인데 수익금만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22억 8천만원이 되죠. 앞에서 S&P 500에 넣었다면 10억 8천만원인데 이렇게 나스닥백에 넣으면 그 10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백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변동성을 참을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백의 최악의 순간들을 확인해 보면요, 2008년이랑 2002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4%나 빠졌었죠.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5천만원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잘 버티고 내가 1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멀리가 아니더라도 2022년을 보더라도 재작년에 36%나 빠졌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빠지고 시장에서 좋지 않다, 떠나라고 얘기하면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나스닥백에 몰빵을 못하는 거고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나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절세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된 나스닥백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9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또 하나를 제거해야겠죠. 해지 상품을 제외하면 5개가 남고요. 여기서 TR 상품을 빼지 않겠습니다. 나스닥백은 배당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제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백은 해지 상품까지 총 비용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해지 상품들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총 비용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코덱스만 지금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0.21%입니다. 대대적인 보수 인하를 통해서 보수가 전반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굳이 종목들을 갈아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갈아탔다가 내가 매수 매도 그 한 칸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위한 빅테크 ETF를 보겠습니다. 최근 빅테크 7개랑 S&P 500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S&P 500이 아니라 S&P 493이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 성장성이 높은데 나머지 기업들이 좀 작다는 이야기가 있고, 매그니피 7은 올라가는데 S&P 500 그 외 기업들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상승 모멘텀에 투자한다 그러면 빅테크 7개 혹은 탑10 기업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혹은 나스닥백에 투자해야 되지만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고 AI 테마에 탑승하고 싶다면 이런 기업에 집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ETF를 담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를 뽑아보면 15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탑10, 탑7 혹은 기업명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탑10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목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탑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들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여기가 전망이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겠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요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면 같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은 내가 기업이 분석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한데 모여있는 느낌이 드는
드는데요. 왼쪽에 있는 애플을 보면 스마트폰 기업이랑 서비스 기업 그리고 PC 기업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이죠. 오른쪽 마소를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산업의 다리를 놓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S&P 500 탑10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탑10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를 대표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투자 종목이 비슷한 듯 다르고 비중은 완전히 다르죠. 이래서 잘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엔비디아를 보면요. 타이거에서는 3위에 있고 에이스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16.8이랑 13.8%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코덱스에서는 7위 밖으로 밀려나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1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내가 어느 기업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ETF가 달라져야 됩니다. 빅테크 ETF 15개 중에서 시총이 1000억 넘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총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0.22에서 0.81까지 편차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울 미국 테크 탑10은 늦게 상장해서 총 비용을 낮추면서 경쟁력 있게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앞에서 봤듯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수 투자는 총 비용을 잘 체크해야 된다. 요건 아시겠죠? 그런데 빅테크나 반도체, AI, 비만 치료제 등 여기에 투자할 때는 총 보수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이 들어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니까 무조건 총 비용이 낮다고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배당 성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SCHD를 보겠습니다. SCHD는 기업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필터링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리츠 기업을 제외하고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기업 중에서 당연히 배당률이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상위부터 하위까지 100% 중에 위에 있는 50%만 선별하게 됩니다. 배당률이 좀 낮은 기업들은 여기서 제외되게 되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도 10년 연속 배당을 줬지만 배당률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게 4가지 항목으로 점수화를 하는데요. 채무부담,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점수화한 다음에 점수가 높은 기업 1위부터 100위까지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SCHD입니다. SCHD는 국내 상장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됩니다. 거기에 투자 기업 탑10을 가지고 왔는데요. 로키드 마틴, 에브비, 블랙락, 코카콜라, 암젠, 홈디포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10년 넘게 배당을 잘 증액시켜온 기업들이죠. 요 10개의 기업을 더하면 41% 차지하고 있고 하나의 기업이 4% 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4% 세팅을 했는데 시총이 증가한 기업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떨어진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앞에 봤던 그 필터링을 다시 재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기업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넣을 기업은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매년 리밸런싱을 하면서 우상향을 지켜온 게 SCHD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에 포커스 맞춰져서 수익률이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2.6이었고 10년으로 확장해 보면 11.4%입니다. S&P 500이 12.6%니까 거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은 이유는 S&P 500의 배당률은 1.5%인데 SCHD는 3.5%입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나스닥 100의 궁합이 좋다고 이야기 드리죠. 둘 다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기업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배당, 한쪽은 성장이니까 바벨 전략으로도 상당히 좋은 거죠. 5대5로 투자했다가 나는 좀 더 어느 쪽에 더 맞다 이랬을 때 그때 비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우선 똑같이 투자하면서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반반씩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계산해 봤습니다. 50만원씩 투자하면 20년 차에 우리의 자산은 2억 4천이 되고요. 총 수익금은 11억 9천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총 자산을 봤더니 14억 3천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을 때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20년 20억이 넘었었죠. 그것보다 이게 더 뭐가 좋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벨 전략은 우선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배당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10년 차에 월 배당금이 35만 원이었다면 20년 차에는 167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자산이 14억까지 생기면서 배당금 매달 167만 원 받으면 이거 정말 좋은 투자 아닐까요? 연금저축 투자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채권과 금을 넣으면 조금 더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방식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꾸냐가 나의 투자 성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총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ETF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총 비용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타이거, 소울, 에이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 개의 ETF가 모두 0.16%였고요. 타이거가 최근에 좀 더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울과 에이스는 0.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내가 지금 소울을 투자하고 있는데 타이거로 갈아타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동일한 겁니다. 0.01 차이는 내가 매수 매도 버튼을 잘못 누르면 1년치 총 비용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갈아타지 마시고 SCHD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모아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말고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처 인도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이 시원하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증가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2025년을 바라보고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 50개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인데요. 1111을 시작해서 은행 기업인 HFC가 있고, 그리고 타타그룹 밑으로 내려오면 인포시스 등이 있습니다. IT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 투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인포시스 같은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이제 먹거리가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도로 출장을 가기 시작했죠. 마소, 아마존, 월마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도의 탑 50개의 기업을 인도 증시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 체크해봤더니요, 66%나 됩니다. 그럼 니프티 50에만 투자해도 인도 증시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인도 ETF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입니다. 2014년도부터 상장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8,600원 하던 주가가 26,400원을 찍었죠. 그리고 2023년부터 오른쪽 끝에 보면 보라색 거래량이 터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인도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니프티 50의 탑 10 기업의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HDFC랑 ICIC뱅크는 이건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릴라이언스가 9.2%로 가운데 차지하고 있죠. 우리도 예전에 잘 나가지 못했을 때는 은행주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인도도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탑 10 기업의 비중이 56% 되니까 요 기업들 잘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인도 투자 관련돼서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인도 ETF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상품 인도 니프티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인도 빌리언 컨슈머랑 인도 타타그룹이 있습니다. 인도 중에서도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상품이 더 어울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니프티 50이랑 요 나머지 2개는 얼마나 중복이 있나 체크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니프티 50이랑 함께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중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타그룹은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건데요. 여기서 4개의 기업이 니프티 50이랑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컨슈머는 11개의 기업이 겹치는데 10개 중에 4개랑 20개 중에 11개니까 한 40에서 60%가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타그룹에 좀 더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같이 투자하면 좋고요. 아니면 나는 컨슈머 쪽에 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투자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니프티 50에 거의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를 더 할지 말지를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 ETF의 총 비용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 0.38%로 가장 저렴한데요. 원래는 타이거랑 코덱스가 없을 때는 코세프가 이거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거랑 코덱스가 나타나니까 보수를 낮춘 거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 투자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13, 18, 23, 28년도까지 6%대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만 인도의 성장세는 아직까진 양호한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게 될 장기 채권을 보겠습니다. 채권에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기 투자하면 채권 필요 없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100% 투자한 거랑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투자하면서 10년 동안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왼쪽을 보면 100% 투자할 때는 21%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4.9%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 5대5로 투자하면 어떨까요?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좀 작을 수 있죠. 15.9%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봤더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입니다. 그 말은 채권이 해지를 잘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5대5로 투자한다면 마이너스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계좌의 총 하위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내 멘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국내 상장된 장기 채권을 보게 되면요. 9개나 있습니다. 이 9개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인 TLT랑 동일한 상품이 지금 보시는 5개 종목인데요. 이 5개 중에서 뒤에 H가 있는 게 3개가 있고 없는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나는 환율에 해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르시면 됩니다. 현재 장기 채권 ETF의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건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0.07%로 현저하게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내 계좌를 지켜줄 골드를 보겠습니다. 달러 이전의 모든 통화의 근원은 금이었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면서 금의 효용 가치가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돈이 금으로 몰리게 됩니다. 올해도 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럼 금 ETF 어떤 것을 담아야 될까요? 금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총 비용이 낮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타이거 골드 선물 H가 0.48%로 가장 낮습니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상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듯이 S&P 500, 나스닥 100, SCHED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요. 그런데 당장 밥을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커버드콜은 그럴 때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현금 흐름을 위한 건데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버드콜의 큰 특징 2가지는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을 놓치지 않으면서 매달 배당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사를 깎으면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과 배당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커버드콜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면요. S&P 500, 나스닥 100, 빅테크, SCHD 채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모든 종목을 커버드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변동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인컴을 주는 구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우선 자세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채권부터 나스닥 100까지 대표하는 커버드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다면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에 투자하고 빅테크 기업이 더 갈 것 같다면 빅테크 탑10을 투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본질이 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은퇴해서 소득이 없고 매달 배당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커버드콜이라는 대안을 쓰는 겁니다.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가 TLT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방향성이 같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커버드콜 ETF 배당률을 보면요. 18%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인데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8%라고는 하지만 2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번의 배당금을 12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나는 신뢰도가 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년이 넘은 종목이 있죠.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10.6%의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당장의 배당률이 높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AI테크 탑10에 투자하면서 실제 배당금을 받으면서 신뢰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커버드콜에 넣고 그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그 5천만 원을 나스닥 100이나 S&P 500 그리고 SCHED에 투자했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높은 수익률
수익률 더 높은 배당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당장 배당금으로 사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 투자 상품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커버드콜의 총 비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0.5에서 0.7% 정도가 됩니다. 커버드콜은 주가가 잘 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가 하락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23%나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커버드콜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종목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RP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채권 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IRP 투자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야 되죠. 이 안전자산 30%를 뭐로 채우냐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위험자산 70%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투자하면 되고요. 안전자산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공채, 미국 채권보다는 혼합된 상품들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뒤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투자했는데 이 안전자산 30%가 혼합채권이라면 국채 70%, 위험자산 30%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위험자산이 일부 들어가게 되죠. 이 위험자산 30%가 다시 위험자산 앞에 있는 전체의 70%로 들어가면 전체 비중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9% 증가하게 됩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혼합채권을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빅테크를 담은 혼합채권이 많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나스닥 100, 빅테크 탑10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총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건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입니다. 0.17%고요. 나는 어떤 종목을 담고 싶냐 그 종목에 맞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총 9가지 테마로 정리했는데요. 이제 나는 어떤 종목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실제 적용하기 전까지는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 없고 완벽한 투자 또한 없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하나씩 맞춰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 2년 남의 말이 아닌 내 선택으로 투자하다 보면 나만의 최강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모두 찾고 금융투자협회를 뒤져서 총 비용을 정리해뒀습니다. 이 리스트는 운용사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총 비용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50만 기념으로 만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